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청년부터 장년층까지 농촌으로 몰려들면서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귀농귀촌 인구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창업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귀농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책도 보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귀농귀촌 정책 주요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귀농귀촌인의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년에 귀농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집 70곳을 추가로 만들고 이용 기간은 1년 이내에서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바로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입니다. 귀촌인들은 이 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 마케팅 등의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민은 아니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도 귀농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려고 해도 이미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귀농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춘 비농민들도 영농 창업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역민과 귀농 귀촌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갈등 관리 전문 강사를 현장에 파견하는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이 1,400개 마을에 새로 도입됩니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은 지역 융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연령 유형별 맞춤형 과정을 제공하는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에도 지역 주민과의 융화를 강조하는 과목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귀농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보완될 전망입니다. 우선 기존의 선착순으로 귀농자금을 지원했던 방식은 내년부터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해서 지원자의 창업계획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귀농, 귀여, 귀촌 자금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 시스템에 자금 지원 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해 자금의 중복 지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귀농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금액을 현행 월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 금액은 2015년부터 91만 원으로 동결돼 왔습니다. 4년 만에 들려온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에 농업인들은 반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 금액이 월 97만 원 이하인 농업인은 보험료의 50%를, 97만 원이 넘는 농업인은 월 최대 4만 3,65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준 소득 금액은 인상됐지만 농해소득 기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체 소득이 적어도 직거래 장터, 숙박, 체험 프로그램 등의 농해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거나 농해소득이 2017년 기준 2,782만 9,2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나 현재 농가의 농해소득은 농업소득을 추월한 상황. 지난해 농가의 농해소득은 연평균 1,626만 9천 원으로 농업소득보다 500만 원 많았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을 정하는 기준소득 금액을 앞으로도 계속 인상해서 2021년도까지는 1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농협과 농가들이 의기투합해 올해 5월 출범한 토마토 전국연합 사업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부터 최종 출하 단계까지 사업 체계를 조직화시켜 농가 소득에는 큰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농협의 K토마토 출하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아쉬운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18 토마토 전국 연합 사업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올해 토마토 취급 농협과 재배농가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연초부터 8월까지 장기간 가격 하락이 지속됐고 폭염, 태풍 등 기상재해가 이어져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출범한 토마토 전국 연합사업단은 가격 안정을 위한 판촉 활동과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토마토 전국 연합사업단에 참가한 농가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보다 1kg당 75원을 더 받아 전체적으로 4억 5,200만 원의 소득을 더 올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동 브랜드인 K토마토 포장재를 공동 구매해 1억여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사업단은 분석했습니다. 토마토 가격이 연초부터 계속 낮게 형성되어서 토마토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토마토 연합사업단에서는 과체류 수급 안정 적립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과 시장 격리 등 수급 조절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품위 저하품이 시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시장 격리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참여농협의 K토마토 출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참여농협의 전국 연합 출하율은 46.8%에 그쳤고 5,283명이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적이 있는 회원수는 2,776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업단은 이에 따라 2019년 최우선 과제로 매출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85% 증가한 6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K토마토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농협품목연합사업국은 내년에는 토마토 재배 농가의 실익 제고와 토마토 사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업계의 올 한 해 성적은 어떨까요? 비료와 농약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고 농기계업계는 침체를 벗어나 모처럼 활기를 띤 한 해로 평가됐습니다. 최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 비료와 농약업계는 수요 감소에다 국제 원료 가격 인상으로 불황을 맞았습니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무기질 비료의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1.3% 감소했고 이 가운데 복합 비료는 12.3% 줄었습니다. 특히 맞춤형 비료는 농가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지난해보다 21.9%나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 추진으로 유기질 비료와 같은 국고 보조가 계속되는데도 농촌의 노령화로 경지 면적이 감소한 것이 1차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봄철 냉해와 여름철 폭염으로 작황 부진이 겹쳐 비료의 수요가 더욱 감소했다는 것이 비료협회의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요소와 암모니아의 국제원료 가격이 올 하반기 들어서 지난해보다 20에서 30% 급등한 겁니다. 비료협회 관계자는 2019년이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약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수도용이 14%, 원해용이 8%, 제초제가 5% 각각 줄었습니다. 전체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7%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례 없는 폭염으로 병해충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또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농약 살포 횟수가 줄어든 데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 것이 사용량을 감소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불황이었던 두 업계와 달리 농기계 업계는 판매량과 판매액이 모두 늘었습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집계된 트랙터 판매 대수는 9,286대로 작년보다 9.6% 늘었습니다. 반면 승용형 이항기와 콤바인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보니 각각 7.7%, 8.1%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 내수 시장은 2017년도에 비해 약 4.3%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 규모가 늘어났다기보다는 16년도, 17년도 침체된 내수 경기에 약간의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반농업기계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이 내수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벼 재배 면적이 줄고 있고 새로 출시된 모델이 갈수록 대형화, 고성능화되면서 중소규모 벼농가의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올겨울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가 많아지면서 철새 분변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데요. AI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정작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AI와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 하지만 대다수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전국의 닭, 오리 도축장 48곳을 불시에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73%에 달하는 35곳이 소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축장의 소독 실태를 조사해보니 소독약 적정 희석 농도를 숙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소독약 희석 장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아예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가금류 도축장 관계자에게 소독 요령을 가르치는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 요령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특히 이번 AI 특별 방역 대책이 끝나는 2월 말까지 사료 공장과 축산 농가 등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소독 요령에 대한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축산시설의 소독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밥 대신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생활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에게 밀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제2의 주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 소비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 밀 자급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산 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2022년까지 국산 밀 자급률을 9.9%로 높이는 밀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밀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고품질 품종 개발과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책에 따르면 국산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빵과 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산밀 품종 5개 이상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밀이 유통 단계에서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백질 함량, 특성, 순도 등의 기준을 추가한 밀 품질 등급 규격도 새롭게 만들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밀 수매 비축을 할 때 품종과 등급별로 10에서 20% 이상 수매 가격을 차등화해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수매된 밀은 내년부터 연간 200톤 이상 군부대와 학교 급식 등에 할인 공급해 국산 밀의 수요 기반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우리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는 게 큰 숙제입니다. 밀 수매 제도를 새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생산 단계에서 우리 밀에 대한 품질을 좀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그 밀을 정부가 수매를 해서 새로운 수요처에 좀 저가로 공급을 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12개 시군의 시범 사업 중인 밀 농작물 재해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밀산업육성법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읍시는 2019년도에 지역 17개 농어촌 도로 노선 9.2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육리와 상서를 잇는 군도 20호와 용흥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농촌 지역의 균형 개발과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전북 지역의 저수율이 비교적 넉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133.5%, 용담댐과 부안댐 등 주요 댐은 154.9%로 용수 확보에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도는 현재 누적 강수량이 평년 이상이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 역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가뭄 걱정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 16개를 신안군수 품질보증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신안군은 현지 실사와 1차 실무위원회,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비금 섬초와 임자 대파 등 농산물 14개 제품과 흑산 전복 등 수산물 2개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했습니다. 신안군은 또 올해 처음으로 주요 농수산물 11개 품목을 대표 특산물로 지정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인구가 앞으로 20년 뒤에는 15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는 2040년 전남의 인구는 남성 81만 8,689명, 여성 77만 7,573명 등 159만 6,265명으로 160만 명대 인구수가 처음으로 무너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의 인구수는 지난 2010년 6월 190만 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18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2030년에는 20대 인구가 급감해 20만 명이었던 2017년 대비 45% 감소해 11만 4천 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2033년에는 출생아 수가 6천 명 선에 그치는 등 인구 증가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오늘의 건강 먹거리는 최다혜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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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준비해 오신 농산물은 어떤 건가요? 네, 겨울철 과일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봄의 상징이던 딸기가 이제는 겨울에 더욱 익숙해지면서 겨울 대표 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천연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리는 딸기는 노화 방지나 면역력 증진은 물론이고 항암, 항바이러스 효능까지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에도 최고인 겨울 딸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달콤한 딸기 향이 가득한 이곳, 경기도 김포의 한 딸기 농장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딸기가 윤기를 내며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느껴지는 겨울철 딸기는 신맛이 적어 1년 중 가장 달고 맛있습니다. 따서 바로 먹었을 때 맛이 좋은 게 이제 겨울 딸기라고 보시면. 장미과에 속하는 딸기는 18세기 무렵 유럽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과일로 자리매김해왔는데요. 맛이 좋은 만큼 건강에도 최고인 딸기. 딸기 100g에는 비타민C가 80에서 90mg 함유돼 있어 딸기 7개 정도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딸기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C는 항암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고 또 딸기에 붉은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 색소 성분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딸기는 열량이 낮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로 귤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비타민C가 많은 과일입니다. 특히 이 딸기에 있는 비타민C는 체내 산화를 방지해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딸기를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당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건데요. 구입 후 2, 3일만 지나도 맛이 밋밋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딸기는 얼린 과일로 먹거나
설탕을 첨가해 딸기 주스 또는 딸기 우유로 마셔도 좋습니다. 또 유산균 음료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칼슘이 보충돼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싱싱한 겨울 딸기,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잎이 이렇게 끝에가 말렸잖아요. 이런 걸 흔히 만세 딸기라고 하는데 당도가 높을 경우 이렇게 끝이 말려요. 그래서 이런 딸기 중에서 지금 색이 한 80에서 90? 그 정도 이제 딱 들었으면은 이 그 새콤달콤한 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전 이상적인 그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딸기를 이제 수확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싱싱한 딸기를 골랐다면 보관과 손질도 중요하겠죠. 딸기는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밀봉에 보관하지 말고 종이 상자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물에 담가두면 비타민C가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소금이나 식초를 탄 물에 빠르게 헹궈내면 소독 효과도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면 좋겠죠? 달달 상큼, 제철 맞은 겨울 딸기로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최다희 기자 잘 봤습니다. 저도 딸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나 몸에 좋은 건강한 농산물인 줄은 몰랐네요. 네, 정말 몸에 좋은 성분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맛이 달아서 열량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네, 딸기의 칼로리는 100g당 27칼로리로 열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칼로리 과일 다이어트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